안녕하세요. 핀테크 연구소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홍콩 핀테크 정책 2025 사회 인정지수 분석 보고서입니다. 한때 아시아 금융허브 자리가 흔들렸던 홍콩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그 극적인 과정을 이 보고서 페이지 순서대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가 재미있는 게 SAI 지수, 그러니까 사회 인정 지수라는 좀 독특한 지표를 썼어요. 그냥 정책 발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반응, 그리고 실제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뢰도를 점수로 매긴 거죠. 아, 그냥 발표 내용이 아니라 진짜 시장의 체감 온도를 숫자로 보여준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의 핵심 요약 페이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 SEI 지수 82점, 우수한 인정 등급. 오, 꽤 높은 점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82점이면 불확실성을 딛고 상당한 신뢰를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홍콩의 방향성에 대해 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 점수를 만든 핵심 동력이 뭘까요? 보고서는 딱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째는 단연 2025년 8월에 시행될 세계 최초의 포괄적 스테이블 코인 규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핀테크 2025를 잇는 핀테크 2030 전략의 연속성.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AI, 회복 탄력성, 토큰화를 축으로 하는 디아트 프레임워크의 완성. 이 세 가지입니다. 아, 근데 보니까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코어 리스크라고도 써 있네요. 홍콩 H지수 ELS 사태. 이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뤄봐야겠습니다. 네, 그게 이 보고서의 또 다른 핵심이기도 합니다. 야,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보니까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2023년 중반에 68점까지 뚝 떨어졌다가 불과 2년 반 만에 84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82점으로 살짝 조정됐어요. 이 V자 반등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바로 그게 이 보고서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홍콩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이랑 지수가 오르는 시점이 정확하게 맞물려요. 아,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보여주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2024년 8월에 프로젝트 앙상블이라는 샌드벅스를 발표하니까 75점으로 반등하고요. 2025년 5월에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니까 78점으로, 또 11월에 핀테크 2030 전략이 공개되자마자 84점까지 그냥 급등합니다. 정책의 구체성 그리고 실증 이게 신뢰 회복의 열쇠였다. 이 말이네요. 네,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점 살까 떨어진 건 역시 그 ELS 사태 영향이겠군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홍콩의 자신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네, 이게 정말 과감한 승부수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시장이 이렇게 환호한 건가요? 핵심은 딱 네 가지 장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라이센스 의무화.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없게 문턱을 아주 높였고요. 둘째는 100% 준비 자산 확보. 아, 100% 준비 자산 확보. 이거 완전 테라 루나 사태를 정조준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발행한 코인 가치만큼 실물 자산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해서 뱅크런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최소 2,5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4억 원 정도의 자본금 요건을 뒀고요. 부실 업체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8,000억 홍 달러, 약 140만 원을 넘는 거래에는 고객 신원 확인, KYC를 강화해서 자금 세탁 통로로 쓸 가능성도 막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거의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269페이지짜리 법안이라고 하던데 글로벌 시장에 홍콩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아주 명확하게 보낸 셈이네요. 자, 그리고 미래청사진으로 내세운 핀테크 2030의 핵심, DART 프레임워크, 데이터, 인공지능, 회복 탄력성, 토큰화. 이게 그냥 유행하는 단어들 모아놓은 거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단순한 유행 따라가기가 아닙니다. 이건 홍콩 금융의 인프라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인프라 자체를요? 네. D, 즉 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해서 금융 데이터가 흐르는 고속도로를 깔고 A, AI를 활용해서 그 위에서 더 정교한 금융 서비스가 달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R 회복 탄력성은 어떤 사이버 공격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시스템을, T 토큰화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서 거래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5년간 40개 이상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점이 인상적이네요. 네, 바로 그 실행력을 강조한 거죠. 네, 계획은 좋은데 특히 이 토큰화 기술은 아직 좀 생소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시장에 실제로 적용시키고 있나요? 그냥 실험실에서 끝내면 안 되니까요.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요. 1단계가 아까 잠깐 언급된 프로젝트 앙상블 샌드박스,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 실험실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테스트를 하고요. 실패해도 괜찮은 놀이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이 보이면 2단계 정책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60개 프로젝트에 건당 15만 홍콩 달러, 한 2,6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면서 시장 진입을 돕고요. 마지막 3단계가 상용화입니다. 실제 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거죠. 실험으로 끝나지 않게 전 단계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런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께 가장 와닿는 건 이런 변화일 거예요. 바로 디지털 뱅크의 수익성 개선. 네, 맞아요. 맨날 적자만 낸다고 비판받던 디지털 뱅크들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한 성과죠.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정책 수립 점수는 높은데 정책 성과 점수는 아직 낮았던 그 간극을 메워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말로만 하던 혁신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계좌 개설 속도가 기존 은행의 몇 주에서 하루 이틀 내로 확 줄어드는 사용자 경험 혁신이 주요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이런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SAI 지수의 SNS 반응 점수도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 그래프를 보면 홍콩의 현주소가 딱 보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 수립 점수는 35점 만점에 30점으로 아주 높은데 정책 성과는 20점 만점에 15점. 아직 좀 못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는데 실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런 뜻이죠. 스테이블 코인 규제나 핀테크 2030은 이제 막 씨앗을 뿌린 단계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코어 리스크, 즉 홍콩 H지수 ELS 사태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최첨단 미래를 외치면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에서는 실패했다는 모순이 발생한 거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홍콩이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동안 현재의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임무에 구멍이 뚫린 셈이죠.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을 그려도 투자자들이 발밑이 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 신뢰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84점에서 82점으로 2점 하락한 거지만 그 무게는 훨씬 크군요. 그렇죠. 이 2점의 무게는 사실상 홍콩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드러낸 셈입니다. 피해액이 무려 19.3조 원. 이게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투자자 보호 리스크를 그냥 수면 위로 다 끌어올린 거죠. 정말 뼈아픈데요. 네, 이게 이 보고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혁신적인 정책도 철저한 감독 없이는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 딱 이 한 문장이에요. 실제로 SNS 반응 점수 세부 내용을 보면 핀테크 위크에 대한 호평이랑 ELS 사태에 대한 우려가 같이 나타나요. 말 그대로 명과 암이 교차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내부적으로는 이런 진통을 겪는데도 밖에서 보는 시선은 꽤 긍정적이네요. 긍정 여론이 75%나 돼요. 네, 뭐랄까. 밖에서 보기에는 ELS 사태는 내부의 문제고 홍콩이 가는 큰 방향성 자체는 매우 혁신적이고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이걸 바탕으로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낙관적, 현실적, 비관적 시나리오군요. 네, 낙관적 시나리오는 핀테크 2030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SAI 지수가 88점에서 92점까지 올라 아시아 1위 자리를 굳히는 거고요. 현실적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88점에서 82점 사이를 유지하면서 싱가포르랑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 마지막 비관적 시나리오는 ELS 같은 사고가 또 터지고 인재와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65점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 홍콩이 탁월함 등급, 그러니까 90점 이상으로 가려면 뭘 해야 할까요? 보고서의 재현이 궁금하네요.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당연하겠지만 감독 역량 강화입니다. ELS 같은 사태 다시는 없어야죠. 둘째는 중소 핀테크 포용.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도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혁신의 다양성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기술 대비.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 기술 같은 걸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지정학적 균형입니다. 중국 본토와 연계하면서도 홍콩만의 독자적인 글로벌 허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SAI 82점은 불확실성을 딛고 일어선 증명된 신뢰입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홍콩의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향후 1, 2년 내에 핀테크 2030의 가시적인 성과와 또 ELS 사태를 교훈 삼은 감독 신뢰,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홍콩은 정말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과 감독, 이 두 바퀴를 모두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홍콩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신뢰라는 성을 다시 쌓고 있지만 동시에 ELS 사태라는 아주 큰 균열도 드러났습니다. 과연 홍콩은 이 균열을 완벽히 메우고 싱가포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아시아 최고의 핀테크 허브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홍콩의 미래가 낙관적 시나리오에 가까울지 아니면 비관적 시나리오에 가까울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핀테크 연구소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